안녕하세요. 김승철 회계사입니다. 2022년 경영지도사 1차 시험 대비 중소기업 법령 입문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이름은 김승철 회계사고요. 자, 이 이메일 주소 좀 알려드릴게요. kscyk@한밀.net 요거 책에다가 적어두시고, 만약에 공부하시다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요 학원 수강란 있죠? 수강란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이트에서 바로 직접 질문을 올리셔도 되지만, 요 이메일로, 요 개인 메일로 이제 여러분들이 메일을 주셔도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중소기업 법령 입문 과정 일단 진행할 텐데요. 요 입문 과정이 1차 과목이죠. 1차 과목. 그래서 요 입문 과정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 경영지도사 1차 시험 전반적인 수험 전략 요거 간단하게 먼저 얘기 드릴게요. 요 얘기 드리고 중소기업 법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처음 이제 여러분들이 요 이제 경영지도사 시험을 접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천천히 이제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좀 얘기 드릴게요. 일단 시험 일정은 1차 시험만 먼저 얘기 드린 거예요. 1차 시험은 매년 4월 초에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은 시험 방식이 1차 시험이니까 객관식으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또 중요한 게 요 1차 시험이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요 절대평가라는 게 정말 중요한 특징이죠. 1차 시험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득점 전략만 좀 효율적으로 일단 세팅하시면 1차 시험 의외로 쉽게 합격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목표 점수는 일단 요 1차 시험은 5개 과목을 일단 시험 범위 일단 포함이 됩니다. 요 5개 과목이 일단 우리가 시험 과목이 되는데, 요 5개 과목이 전부 다 40점을 넘어야 돼요. 요 40점을 못 넘게 되면 그걸 우리가 꽈락이라고 얘기하죠. 일단 5개 과목이 전부 다 꽈락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평균 60점을 또 달성을 해야 돼요. 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면 합격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무조건 합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과목은 5개 과목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원래는 작년까지는 6개였습니다. 6개였는데 영어가 토익으로 대체가 되다 보니까 영어 빼고 일단 5개 과목 각 100점, 100점으로 해가지고 출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5개 과목을 간략하게 좀 소개시켜드리면, 자, 첫 번째가 지금 강의하는 중소기업 법령, 제가 앞으로 줄여가지고 중기법이라고 얘기하면은 요 중소기업 법령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영학, 세 번째가 회계학,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업진단, 마지막 조사방법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5개 과목이 출제가 되는데, 요 5개 과목을 저를 여러분들이 골고루 또 학습하셔가지고 골고루 또 평균적으로 60점 이상 득점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요 중에서 좀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고 내용이 좀 어려운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은 좀 시간 투입이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득점하기가 좀 쉬운 과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을 균등하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입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좀 여러분들이 강약을 조절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시간을 좀 투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제가 보기에 일단 득점 전력만 따져보자면 이 5개 과목 중에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득점이 좀 쉽고, 그 다음에 시간 투입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전략 과목은 경영학, 기업진단, 조사방법, 요 세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세 과목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전략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얀색으로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중기법, 제가 오늘 강의하는 중기법 하고요. 그 다음에 회계학, 요 2개 과목 있죠.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요 2개 과목이 1차 시험 합격의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2개 과목은 처음 여러분들이 요 2개 과목을 접하시게 되면 좀 멘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이 어려워요. 개념이 많이 또 생소하고. 그리고 얘들은 여러분들이 처음 요 2개 과목을 공부하신다고 하면 얘들은 제가 보기에는 고득점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득점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어쨌든 1차 시험이 절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득점 전략을 요 1번하고 3번 요 2개 과목은 제가 보기에는 원래 처음 1차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50점을 맞는다라고 가정하고 득점 전략을 짜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요거 2개를 실제 시험에서 60점 맞을 수도 있고 7, 80점, 90점은 거의 이제 좀 쉽지 않고요. 7, 80점까지도 득점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제가 왜 50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50점만 맞으라는 게 아니고, 50점만 맞으라는 게 아니고 다른 과목 득점 전략을 짤 때는 보수적으로 요 2개는
50점을 맞았다고 가정하고 다른 과목 득점 전략을 짜자는 얘기입니다. 극단적으로 최악의 경우에 내가 요 두 개 절반밖에 못 맞았다고 가정하고 다른 과목 득점 전략을 짜야지 여러분들이 좀 1차 시험에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가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50다 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그만큼 요 두 개 과목은 득점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 두 개를 일단 50점을 일단 우리가 맞는다고 가정하게 되면 나머지 세 개 과목 있죠. 요 나머지 세 개 과목 경영학, 기업진단, 그 다음에 조사방법론, 요 세 개 과목은 평균 몇 점 이상 맞아야 되겠어요? 자, 요 세 개 과목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평균 70 이상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 세 개 과목이 물론 요 중에서도 일부 약간 좀 전략 과목이 있을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요 좀 득점이 어려운 과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세 개 과목은 평균에서 봤을 때 충분히 70 이상 맞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 두 개, 다섯 개 가중 평균하게 되면 충분히 60 이상, 60점을 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격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득점 전략은 요런 득점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 세 개 중에서 가장 전략 과목은 기업 진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회계학 공부하고 기업 진단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회계학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한다 하더라도 기업 진단은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얘는 일단 회계학과 시너지 효과도 크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문제도 약간 좀 정령하는 패턴으로 나옵니다. 그 회계학 중에서 재무비율 분석,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기업 진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일단 범위도 작고 그 다음에 정형화된 패턴으로 시험 문제 나오고 회계학과 좀 많은 연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얘들은 조금만 시간을 투입하셔도 80에서 90점까지도 득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면에 경영학하고 조사방법론은 기업 진단까지는 전략 과목은 아니긴 하지만 얘들도 열심히 하시면 제가 보기엔 충분히 60에서 70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요 세 개 과목은 평균 70 이상 일단 목표로 하시면 되고, 다만 중기법, 회계학, 개론 요 두 개는 솔직히 문제가 약간 좀 어렵게 나오게 되면 50점도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얘들은 물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는 60에서 70 이상을 목표로 하시지만 다른 과목 득점 전략을 짤 때는 보수적으로 50점 맞았다라고 가정하고 다른 과목 득점 전략을 짜자. 그게 제일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전적인 득점 전략.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일단 요 두 개 과목 좀 얘기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경영지도사 1차 과목에서 제일 어려운 그리고 가장 득점이 어려운 요 두 개 과목을 어떻게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요 중기법은 요 두 개는 근데 성격이 또 판이하게 다르죠. 회계학은 철저하게 이해 과목이에요. 반면에 중기법은 법 과목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암기 과목입니다. 예,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요. 이렇게 확연히 특성이 다른 두 개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성이 판이하게 다른 두 개 과목을 제가 이제 둘 다 강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회계학은 이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숙달을 좀 해줘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제가 회계학 강의할 때 좀 별도로 얘기 드리긴 하겠지만 회계학은 그 과목의 특성상 계산 문제의 비중이 엄청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 문제는 이게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또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풀려면은 계산 문제는 직접 손으로 여러 번, 세 번, 네 번 반복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계학은 직접 내가 그거를 손으로 직접 풀어가지고 반복 학습해가지고 숙달을 하지 않으면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원하는 점수 이상을 득점하기가 아주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계학은 이해만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숙달이라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얘는 공부를 하시면 시간 투입이 엄청 초반에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기법 있죠. 중기법은 철저하게 법 과목이다 보니까 물론 제도의 취지라든가 몇 가지는 좀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하시긴 하셔야 되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얘들은 결론은 암기. 답이 없어. 얘들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 근데 암기를 해야 되는데 얘들이 문제는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중소기업 법령이 토탈 관련된 법령이 10개 법령입니다. 10개 법령인데 내용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분량이 많다 보니까 얘들은 암기할 분량이 장난 아닌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내용도 생소하고 암기할 분량도 많다 보니까 얘들도 시간이 엄청 많이 투입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5개 과목 중에서 요 2개 과목이 고득점도 힘들지만 어떻게 돼?
그쵸? 시간 투입도 엄청 많이 들어가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두 개 과목이 또 1차 시험에서 꽈락률도 제일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영지도사 1차 시험에 안정적으로 합격하시려면 이 두 개 과목을 어떤 식으로 마스터하는가, 그게 합격의 열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두 개 과목 중에서 회계학에 대한 구체적인 일단 수업 전략은 제가 나중에 회계학 강의할 때 별도로 얘기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요 중기법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솔직히 요 5개 과목 중에서 이 중기법 있죠. 이 중기법이 실무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경영지도사 실무를 할 때는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중기법이 실무적으로는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법 과목이다 보니까 학습 목적으로, 수업 목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더 이상 딱딱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재미없을 수가 없어. 이해되시죠? 근데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합격하시려면 이 중기법 여러분들이 반드시 넘어야 되는 산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됐고요. 그럼 일단 이 중기법에 대한 구체적인 좀 수능 전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워도 되죠? 자, 일단 중소기업 법령, 중기법 학습 전략, 이걸 좀 얘기 드릴게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 중기법이 토탈 10개의 법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이 중소기업 법령이라는, 과목으로 해서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명칭이 중소기업 법령이라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중소기업 법령이란 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육성하자는 그런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관련된 법률 10개 법률을 아울러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우리가 중소기업 법령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일이죠. 그래서 일단 이 중소기업 법령이란 건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있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 10개를 통합해 가지고 우리가 중소기업 법령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10개의 법령이 출제 범위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개의 법령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내용이 엄청 많아요. 내용이 엄청 많고, 근데 요 10개 법령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일단 법 과목의 특성상 이게 내용이 엄청 딱딱합니다. 엄청 딱딱하기 때문에 이거를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이거 법령을, 조문을 어쨌든 우리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법집처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래서 법령을 아예 그냥 10개 법령을 그냥 그대로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무식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다가 완전히 빡 돌아버리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법령을 공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법령별로 조문의 체계를 가장 먼저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법령별로 체계가 있습니다. 체계.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튀어나오는 게 목적이나 용어라든지 목적이나 용어의 정의, 그게 가장 먼저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종 관련된 사업 내용, 그 다음에 나중에 맨 끝에 보칙, 벌칙 같은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이어서 일단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법령별로 조문 체계를 가장 여러분들이 정립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빼대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잡아야 된다는 얘기라. 그래서 그 빼대를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잡고 난 다음에 그거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이해도 쉽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거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면 이 법령별로 체계가 어떤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학원에 와서 도움을 받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해당 법령별로 조문의 체계, 빼대를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습득하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법과목이다 보니까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또 개념이 엄청 생소하죠. 개념이 엄청 생소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개념이라는가 용어도 일상생활에서 별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처음에 공부하면서 법령 공부하면서 한 달 동안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러한 법률적인 개념이라든지 용어를 여러분들이 일단 숙지하기 위해서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그 해당 법령별로 일단 체계를 세팅한 다음부터는 이거를 계속적으로 4번, 5번 다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 이 해당 좀 익숙하지 않은 약간 좀 특이한 이제 법령이라든가 용어 같은 것들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들려면은
왕도가 없어요. 그걸 돌아가셔가지고 한 4번, 5번 반복해서 읽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 번 다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법률적인 개념이라든가 용어를 완벽하게 숙지하시고요. 암기는 어떻게 한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암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무턱대고 그냥 법령 조문 다운받아가지고 그거를 처음부터 암기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게 최종적으로 암기가 되는 게 아니라 포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법령은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암기를 하려면 빼다를 잡고 그 다음에 관련된 개념과 용어를 익숙하게 숙지한 다음에 맨 끝에 시험장 가기 직전에 막판에 몰아서 암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할 수가 없어요. 이 법령을, 이거 10개의 법령을 제가 다운받아 봤어요. 다운받아 봐가지고 제가 페이지를 쭉 한번 살려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분량이 몇백 페이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전부 다 공부할 수 있겠어요? 전부 다 공부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거의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그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암기가 정말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실무적인 업무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비로소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실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가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실제 시험장에서 그거를 맞다 틀렸다 구분하기가 정말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든 내용을 다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일단 여러분들이 약간 좀 선택과 더 집중을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어쨌든 봐도 계속 틀리는 수밖에 없는 부분, 그 다음에 엄청 지역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스킵을 해도 합격에는 좀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세는 지장이 없습니다. 대신 잘 나오는 부분,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이내에 집중하셔가지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가지고 요거를 4번, 5번 반복 학습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효율적인 학습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물론 법령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10개 법령이 크게 내용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해당 법령의 목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당 법령에서 일단 소개되는 용어의 정의, 이게 가장 먼저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죠. 사업 내용. 사업 내용이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하면 지원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법령이란 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해보자, 그러한 취지에서 만든 법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내용이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벌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칙과 같은 내용들이 일단 구성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크게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요 중에서 요 1번 목적과 용어의 정의라든가 벌칙이나 보칙, 얘들은 반드시 보셔야 돼. 얘들은 일단 시험 문제, 일단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들은 분량이 그렇게 많잖아요.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얘들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낼 수 있는 포인트가 어느 정도 약간 좀 정형화된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기 때문에 얘들은 공부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분량도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1번, 3번은 반드시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요 사업 내용 있죠. 이 사업 내용이 이게 공부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물론 이 중에서 약간 좀 패턴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별도로 다 얘기 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특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딱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실무를 좀 해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특히 이 지원 내용은 다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중에 문구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이 약간 좀 교수님이 약간 수정을 해서 문제를 낸다고 했을 때 그거를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10개 법령 중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법령, 창업지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창업지원법에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영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사업 내용을 한 10개를 쫙 나열해 하고 있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다 좋은 말들이죠. 예를 들어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한다. 그 다음에 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육성한다.
또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이나 단체를 통해서 예비 창업자를 뭐 발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 내용이 쭉 한 10개 정도 나래비가 되는데, 지금 얘기 드리는 것만 봐도 여러분들 딱 어떤 느낌 드세요? 아, 다 좋은 말이네. 다 이해는 되죠? 이해되는데, 그 10가지 내용들이 전부 다 좋은 말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약간 좀 수정해서 문구를 시험 문제에 낸다 하더라도, 그걸 여러분들이 틀렸다라고 여러분들이 발견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내용들이 한 절반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아무리 이해를 시켜드린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약간 좀 수정을 약간 좀 틀리게 문제를 냈을 때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풀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수업 시간에 얘기 드린다 하더라도 제끼 내기 제일 좋고요. 대신 제가 강조해서 얘기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 내용, 지원 내용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교수님들이 이런 것들을 약간 좀 틀리게 낼 거다, 그런 식으로 제가 포인트를 집어서 얘기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보여주셔야 돼.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 되고,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맞추기 힘든 것들이 한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약간 강약을 조절하셔가지고 선택과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 그게 3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법령을 마스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고, 일단 이 법령도 제가 보기에는 50점이 일단 이제 목표 점수라고 얘기 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공부하시면 60 이상은 나올 수가 있어요. 어쨌든 얘는 너무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고득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한 다른 과목 평균 점수 까먹지 않을 정도, 한 60에서 70 정도가 가장 괜찮은 효율적인 득점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은 선택과 집중, 이게 또 필요하다. 그렇게 세 번째로 얘기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그렇다 하더라도 10개 법령 있죠. 모든 법령은 다 골고루 학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일단 얘기를 드리고, 어차피 우리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50에서 60점만 맞으면, 이 법령 같은 경우에는 중기법은 50에서 60점 정도만 맞으면 성공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10개 법령 중에서 일부 법령은 제끼고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이 높은 그런 법령들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리스크하냐면은, 뭐 잠시 좀 소개시켜드리면, 10개 법령 중에서 출제 비중이 높은 법령이 있어요. 분명히 가장 대표적으로 3개. 지능법, 중소기업의 지능을 위한 법률, 그 다음에 벤처법,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 그 다음에 창업법,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법률. 요 3개가 출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요 3개는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경영기술사 1차 시험이 과목별로 25문제로 줄어들었죠. 작년까지는 과목별로 40문제 나왔습니다. 일단 40문제 체제를 가지고 얘기 드리면, 지능법 같은 경우는 매년 6문제 나오고, 얘도 6문제 나오고, 얘도 6문제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온 거지. 요 3개 법률만 따지더라도 거의 18문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40문제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얘들 말고 좀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이 적은 3개 법률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률, 소상공인법, 그 다음에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법률, 여성법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장애인법, 장애인 기업을 지원을 위한 법률. 요 3개가 출제 비중, 요 3개 법률이 제일 낮습니다. 이 3개는 매년 평균적으로 40문제 책일 때, 얘는 매년 평균적으로 2문제, 얘도 2문제, 얘도 2문제. 그럼 토탈하면 6문제 나오죠. 보시면, 야, 이 3개의 법률은 3개 법률이나 공부하긴 하지만, 이 3개 다 공부해봤자 이 3개 중에 하나 공부하는 것만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3개는 열심히 주구장창 공부하는데, 이 3개는 아예 그냥 제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정말 리스키한 전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요 위에 3개 있죠. 요 위에 3개는 밑에 3개보다 출제 비중이 거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얘들이 출제 비중이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이유는 뭐야? 이유는 공부할 분량, 학습 분량도 3배에서 4배가 되기 때문에 출제 비중이 3배에서 4배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법령별로 조문이 몇 개냐면은, 적게는 60개,
많게는 평균적으로 법령당 조문이 60개에서 80개 정도 됩니다. 조문이 60개에서 80개 정도 된다는 얘기는 엄청 많은 거라. 반면에 이 세 개 법률 있죠. 소상공인법, 여성법, 장애인법. 얘들은 법령만 봤을 때 조문이 한 개당 평균 제가 보기에는 한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이래지. 그러니까 내용이 얘들은 엄청 작은 법령들이라 보신 것처럼 법령만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얘 세 개가 얘들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얘들은 공부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그만큼 많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얘들을 아예 그냥 포기하고 얘들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겠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학습 전략이 아닙니다. 아니고 차라리 얘기 들었죠. 모든 법령을 다 골고루 학습하되 얘기 들은 것처럼 그냥 해당 법령 내에서 정말 힘든 요 사업 내용들이 있죠. 딱 정해져 있어. 공부하지 말아야 될 것들, 공부해야 될 것들. 그래서 모든 법령을 전부 다 골고루 공부하시되 다만 해당 법령 내에서 정말 이 부분들은 이 사업 내용은 공부해봤자 못 맞추겠다. 이런 것들은 다 제끼는 거예요. 다 제끼고 해당 법령별로 딱 봤을 때 딱 맞출 수 있는 쉬운 내용들이 있어요. 쉬운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패턴이 딱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집중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전체 법령을 학습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에 가장 쉽게 50에서 60 이상을 맞추기 위한 득점 전략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네 번째 학습 전략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얘기 드린 것처럼 나중에 합격하시고 한 다음에는 이 법령을 보실 때는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2번이 제일 중요하지만 얘기 드린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공부한다고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절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끼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패턴이 딱 보이는 것들 위주로 집중해 가지고 전체 법령을 골고루 학습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법령을 수업 목적으로 마스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업 전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지?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 드렸으면 이 중소기업 법령 전체적인 학습 전략 일단 얘기 드렸습니다. 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또 진도를 나가면서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입문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그 입문 과정 진행하기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이 중소기업 법령, 이 중개법이 토탈 10개 법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 드렸죠. 그 10개 법령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소개부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입문 과정 뭐 8시간이니까 길진 않죠. 입문 과정은 너무 그렇게 뭐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중소기업 법령을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잡고 용어를 좀 몇 가지 좀 익숙하게 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 입문 과정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이 입문 과정에서 모든 내용을 다 못 봐요. 못 보고 어떤 법령들을 일부를 어떤 것들을 볼 건지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고 이 OT 과정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요 10개 법령 소개시켜드리면서 출제 경향도 같이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가 중소기업 기본법, 가장 기본이 된 법률이죠. 쭉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법률, 창업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률, 이게 세 번째 법률이고, 네 번째, 중소기업을 좀 진흥해보자, 진흥에 관한 법률, 진흥법. 그 다음에 5번, 다섯 번째, 중소기업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법률. 그 다음에 6번, 중소기업 인력 지원을 위한 법률, 특별법. 그 다음에 7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7번째 법률이고,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내용이 가장 작은 법률들, 즉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 토탈 요까지 해가지고 10개 법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기 드렸다시피 2020년까지는 요 10개 법률에서 40문제 나왔습니다. 자, 40문제 나오는데 출제 비중은 이 출제 비중이 거의 매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안 바뀝니다. 근데 요 10개 법령 중에서 중소기업 기본법, 요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죠. 매년 한 4문제 정도 났고요. 그 다음에 요 2번, 3번, 4번, 요 3개 법령,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창업법, 벤처기업 육성법, 진흥법, 요 3개 법률에서 매년 한 6문제 정도 시험 문제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령별로.
이 세 개 법률에서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시험 문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8번, 9번, 10번 얘들은 출제 비중이 좀 낮죠. 그러니까 얘는 법령별로 매년 한 두 문제 시험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세 개 합쳐가지고 요 세 개 중에 하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요 5, 6, 7 요 세 개는 그냥 평균 수준입니다. 매년 한 4문제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내용은 뭐냐면은 얘가 출제 비중이 가장 높고 얘가 중간이고 가장 낮지. 그 얘기는 뭐다? 얘가 분량이 가장 많고 얘가 중간이고 얘가 분량이 가장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감을 잡으시고 공부를 학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성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출제 비중이 낮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진도를 나갈 때 이 10개 법령을 전체를 다 골고루 나갈 겁니다. 골고루 나갈 거지만 다만 그 중에서 공부를 해봤자 틀린 부분들, 그런 것들은 제끼고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여러분들이 득점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만 제가 진도를 나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지? 자, 됐고요. 그리고 참고 목적으로 여기에 21년부터는 우리가 25문제 출제가 됩니다. 25문제 출제가 되다 보니까 거의 40문제에서 25문제면 거의 한 30%에서 40% 정도 일단 문제 문항수가, 출제 문항수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법령별로도 거의 비례적으로 줄어들었어요. 법령별로도 거의 비례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 출제 비중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얘가 가장 중요한 기본법이다 보니까 얘는 감소율이 제일 작습니다. 한 25% 줄어가지고 원래 3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2번, 3번, 4번 매년 6문제 나왔던 얘들은 4문제씩 원래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들도 4문제씩 나오는데 문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은 원래 3문제 나왔어요. 다만 인력지원특별법, 사업전환촉진법, 전환법 요 2개는 원래 2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8, 9, 10 요 3개 법률 있죠. 얘는 매년 2문제 나오는데 원래는 딱 1문제씩 나왔어요. 근데 요 출제 경향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란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정도 더 있어 봐야 될 것 같은데 크게 차이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우리가 요 입문과정 있죠. 입문과정 요거 토탈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정규과정 들어갔을 때는 한 30에서 한 35시간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입문과정은 오늘 OT 빼버리면 7시간 남죠. 자, 7시간 동안 우리가 뭘 할 거냐? 어쨌든 요 법령에 대해서 맛배기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요 법령 과목이 어떤 과목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문제가 출제가 되고 내가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되겠구나, 이 법령 과목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취지에서 일단 개설한 과정이 입문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모든 내용은 다 얘기를 못 드리고 요 10개 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법은 일단 제가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이것도 이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지엽적인 부분, 어려운 내용 빼버리고 한 절반 정도, 50% 정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3개, 비중이 많은 요 3개 중에, 요 3개 법령 중에서 창업법 요거를 제가 한 50% 정도 요 입문과정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요거 2개 강의를 하게 되면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법령들 중에서는 요 8, 90 있죠. 요 8, 90 내용이 아주 작다라는 거, 요 3개 중에서 제가 하나, 아마 3개 중에서 뭘 할지는 지금 아직 고민 중에 있는데 여성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요 3개 중에서 한 개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중에서 시간이 좀 남으면 중간 정도 분량인 요 3개 법령 중에서 한 개, 그래서 토탈 한 10개 법령 중에서 4개 법령 정도를 제가 50% 정도 쭉 강의를 진행하는 걸로 목표를 가지고 삼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거 입문 과정에서 그 정도 일단 수업을 들으셔도 나중에 수업이 딱 끝났을 때 이 법령이 이런 거였구나, 내용이 좀 생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밌지도 않아요. 재밌지도 않는데 김승철 강사가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만 여러분들 잘 따라오면은 합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 그런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일단 진행되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다만 요 입문과정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웬만하면 좀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입문과정 안 듣고 바로 나중에 정규과정 들으면은 개념이 너무 생소하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하시면 약간 좀 멘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요 입문과정 요 이제 한 8시간 얘기 드리는 거 한번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규과정 따라오시면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OT는 요 정도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법, 중소기업 기본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